proton pump inhibitor induced exfoliative dermatitis, a case report. 네. 자, 제가 자주 들어가는 국립보건원,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니까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 뭐예요? PPI. 쉽게 말해서 오메프라졸. 오메프라졸을 복용한 환자 중에 피부병 환자가 증가했다라는 논문이에요. 프로톤 펌프 억제제에 의한 박리성 피부염 증례 보고라는 논문입니다. 왜 나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술 비방,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거다. 그것은 의학이 아니다. 카밀로 신부님이 입증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이 연구 논문에 74세 여성 환자가 교통사고로 가슴, 복부, 허리, 등, 코, 왼손, 손목, 하지의 통증을 느끼며 병원에 입원했다. 일주일 후 환자는 위장관 출혈을 호소하여 산 분비를 억제하고 출혈을 줄이기 위해 란소프라졸, S-오메프라졸 및 오메프라졸 장룡 코팅 정제를 포함한 프로톤 펌프 저해제로 치료받았다. 그러나 환자는 치료 시작 후 28일 동안 가슴과 오른쪽 다리와 발에 피부 발진이 생겼다. 피부 발진은 3일 후에 퍼지고 궤양화되었으며 기관 점막 손상 및 객혈과 관련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 치료는 종료되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발진이 생겼기 때문에 투약을 중지했으며 그 후 기관 객혈 및 피부 발진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카밀로 신부님과 제가 염화 미소로 주고받은 프로톤 펌프 기능 상실은 피부병을 악화시킨다. 피부병을 생기게 한다. 여기 서희들이 삼도인 친구 여교를 읽었는지 아니면 우리 방송을 보았는지 아니 연구해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인용한 논문의 키워드가 양성자 펌프 억제제 그리고 박리성 피부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거 제가 방송에서 제가 얘기하고 제가 말에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파란 병의 하얀 위장약 암포젤 M이 한국에서 출시되기 전에는 그 소식을 들은 돈 좀 있는 자녀들은 남대문 시장, 도깨비 시장 가가지고 미제 암포젤 M 그 벌크로 된 병, 이따만한 병을 든 암포젤 M을 사다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발전을 해서 H2 블로커라고 해서 위산 분비 자체를 생성을 억제시키는 시메티딘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보다 이제 후에 시메티딘의 부작용을 좀 약화시킨 라니티딘이라는 약이 생산됩니다. 상품명으로는 큐란 잔탁. 그런데 이러한 약들은 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산분비 생성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산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위로 전달하려면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펌프가 있어요. 위벽에 펌프. 양성자 펌프가. 프로톤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위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대로 두고 만든 위산을 위벽으로 쏘아주기 위해서는 모터가 이송을 도우니까 모터에 밸브를 잠가버리자. 이게 오메프라졸 계통의 약이에요. 이걸 가리켜 PPI라고 합니다.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펌프인 양성자 펌프인 위벽에 프로톤 펌프의 밸브를 잠가버리니까 작은 세포 단위에 또는 마이토콘드리아 단위에 그 단위에 있는 여기 양성자 펌프도 김이 새더라. 그러니까 피부가
발진이 생겨. 그 외에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데 왜 세포가 호흡을 제대로 못해? 질식 상태에 이르러. 그러니까 세포들이 많이 상하지. 세포들이 많이 상한단 말이에요. 호흡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ATP를 제대로 생산 못하니까 생명력의 원천인 ATP, 그게 줄어드니까 기운도 없어. 병을 낳았는데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 연구 논문에서, 그 사이트에서 제공한 논문에 수록된 그림이에요. 이렇게 되더라, 피부가. 이렇게 되다가 이것이 이렇게 카밀로 신부님이 말한 것처럼 허옇게 낙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 생겼다고요? 프로톤 펌프를 억제시키는 오메프라졸,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계통의 약을 먹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의 투약을 중지하니까 저절로 낫더라. 호흡력이, 세포 호흡력이 회복되었다. ATP, 생명의 활력이 되는 그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자연 치유력이 저절로 치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심포 정격을 놓을 때 생성되는 고름풍, 심장이라는 액티비티한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 감싸지고 있는 막, 그것은 단지 갈비 뜯을 때 보니까 막이 보여 그러한 막 정도로만 인식하던 때, 즉 알지 못하던 시대, 심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손상이 되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던 시절의 학문, 그때의 학문 어쩔 수 없어.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이러한 중요한 의학적인 지식을 잘 알지 못했던 때니까, 서의들도 잘 몰랐던 때니까 동의학자가 심포를 무역의 장기로만 인식했던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건 무리가 아니다. 도울 김영욱 선생이 그거 무역의 장기야. 내가 만나면 이거 그분에게 자신 있게 설복시켜 드릴 수 있어. 그때는 심포라는 게 단지 갈비 뜯을 때 막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던 시절이니까. 그러나 심낭에 실구멍만 나도 사람이 죽는다. 심낭에 실빵꾸만 나도 사람이 죽는다. 왜? 심장이 멎으니까. 그래서 육장육부의 장에 속한 장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구름풍 심포 명문상화경은 고름풍이라는 기운으로 심낭의 유체 압력을 조절해요. 마치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먹이니까 여기 위에 붙어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프로톤 펌프의 기능을 약하게 만드니까 전체 세포의 호흡력이 줄어들듯 유체 압력을 조절하는 그 기운은 전체 세포의 호흡력도 중화하는 거야. 그런데 그 호흡이 뭐야? 바람이야. 바람. 고인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 카밀로 신부님의 말씀, 심포 정격이 항암제의 화로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고름풍의 기운이 세포들의 프로톤 펌프를 활성화시켜 빠르게 치유를 돕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낫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가 낫게 한 행위는 의학이 아니다. 아니, 어쩌다 보니 나았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나았을까를 고민해야지. 그걸 공부해야지. 그래야 자기가 어떤 요법을 썼을 때 나온 것을 발전시켜서 모두가 공유하지. 남자한테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먹으면 좋고 어떤 남자는 더 나빠지는 거야. 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해로운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의학이에요. 이게 의학.
그래서 우리가 가밀로 신부님의 임상 예에 주목하는 게 진단적이 우수했다. 의학을 이해하고 계시다.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화에 속합니다. 스트레스도 화요, 항암, 방사선도 우리 몸에는 화로 작용합니다. 요즘 대상포진에 대해 강의하시는데 명처방인 심포정격이 항암제의 화로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고름풍의 기운이 세포들의 프로톤 펌프를 활성화시켜 빠르게 치유를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태음습의 폐정격을 합방하니 화로 입은 세포의 재생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폐정격을 놓으면 또 왜 피부병이 낫는가를 설명해야지.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거 당연하잖아. 폐경은 피모를 주관하니까. 아니 짜증나 정말.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면 피모를 어떻게 부양하는지를 설명해야지. 그래야 삼침의 우수성을 코쟁이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설명하고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하는 거지. 누가 하는 말. 아니 왜 삼침을 코쟁이들하고 나눠요? 이거 우리 건데요. 잘났어 정말. 요거 살펴봅시다. 요거. 자, 여기 캐네디언 캔서 소사이어티에 보니까 일부 화학요법 약물은 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폐 독성, 폐 질환을 일으키는 화학요법 약물의 정확한 효과는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고로 부작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발견될지도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약물이 폐세포에 염증을 유발하여 폐감염,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암제는 또한 섬유질, 흉터 같은 조직을 폐에서 형성시키고 폐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밀로 신부님은 오랫동안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투약을 받아온 사람들의 피부병을 지금 그 원인을 논하고 계십니다. 보니 항암제로 폐가 망가진대. 그러니 폐에서 정확하게 태음습을 만들 수 있어요? 태음습을 정확하게 조성할 수 있냐고요? 논문을 봅시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선천성 면역에 의해 매개되며 적응성 면역을 필요로 하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2차 폐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삼침의학 총론 수태음습 폐금경에 보면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란 우리 몸의 체액성 면역을 주관하는 그 에너지다. 네, 자세한 얘기는 삼침의학 총론에서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이신전심으로 그것이 의학이기 때문에 삼침의학이 의학의 원단이기 때문에 서의학자들도 보니 그렇구나. 계속 보십시다. 폐면역 약화와 염증에 의한 필라그린 결핍증은 자연 피부염과 아토피로 이어진다. 이 논문에서 필라그린이 무엇인지 네이버 지식백과 포유류의 표피세포에서 분리한 케라틴 결합 단백질을 필라그린이라 한다. 분자량이 약 26만의 염기성 단백질로 케라틴의 단위체와 약 3대2의 비율로 결합하고 그 섬유를 다발 모양으로 응집시켜 거대 피부리를 형성한다. 분자량이 약 50만의 고도로 인산화된 전구체로서 세포 내에 축적되어 분화가 진행되면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에 의한 절단과 탈인산화를 받아 필라그린이 된다. 이 그림을 보시면 돼. 이 그림. 여기 loss of 필라그린 프로테인. 그러니까 필라그린이라는 것은 피모의 조직을, 특히 표피의 조직을 결합시킨다 이거예요. 결합. 그런데 그것이 체액성 면역과 관계가 있다. 그것이 체액성 면역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소위들이 앞다투 이 논문을 발표하기 수천 년 전에 고인들이 이것을 보고 폐는, 폐금경은
피모를 주관하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loss of 플라그린 프로테인, 이것이 부족해지면 표피가 들떠요, 들떠. 그래서 생기는 가장 심각한 피부병이 뭐예요? 아토피. 다음 시간에 아토피 특집 다룰 거예요. 아토피 특집. 그때 다시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폐 정격을 놓으면 태음습이 증폭이 된다. 그리고 폐금경은 폐는 피모를 주관한다. 알고 보니 체액성 면역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여기 필라그린 생성을 도와서 표피, 즉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피부예요. 가장 큰 면역체계가 피부예요.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하는 수많은 항원들을 피부에서 먼저 거절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카밀로 신부님께서 심포 전격으로 프로톤 펌프를 활성화시켜 세포 단위의 호흡을 도왔고 폐 전격을 놓아 적응 면역 중의 하나인 체액성 면역을 활성화시켜 필라그린 생성을 도왔다. 그로 인해 피부병이 나았다. 여기 그림을 잘 봐주세요. 폐, 피부. 수천 년 전에 동양에서는 폐와 폐금경이 피모를 주관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체액성 면역이었어. 그걸 고대인들은 태음습이라 명명했고요. 사암침이 이런 겁니다. 사암침이 이런 거라고요. 사암침은 의학의 원단입니다. 폐금경이 체액성 면역이 약하거나 폐 기능이 약하면 폐 기능이 약하다는 것 프로톤 펌프와 관련이 있잖아요. 폐에서 호흡을 통해서 피 속에 산소를 넣어줬어요. 그것이 전신의 세포에게 가서 역시 산소를 공급해야 돼요. 그러자면 각 말초 단위의 세포들이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ATP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한다? 마이토콘드리아가 프로톤 펌프를 한다. 그러니까 프로톤 펌프의 기능을 심포경이 하기도 하고 또 여기 폐금경이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의 12경맥은 서로 독립된 에너지를 내지만 연합적으로 서로 즉 한의학 대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온 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가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폐의 체액성 면역이 약하거나 폐의 기능이 약하면 필라그린 결핍으로 이어져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에 노출된다. 수많은 서희들이 아니 삼도인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하고 여기 우리 집 앞에 금강산 스튜디오 앞에 있는 사암구를 향해 모두 메카를 향해 이슬람 교도들이 머리를 조아리듯 고맙습니다 하고 경의를 표하게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가.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불에 속합니다. 스트레스도 불이요. 방사선도 우리 몸에 불로 작용합니다. 전 선생님께서 요즘 대상포진에 대해 강의하시는데 명처방인 심포전격이 항암제의 화로, 불로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고름풍의 기운이 세포들의 프로톤 펌프를 활성화시켜 빠르게 치유를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태음습의 폐전격을 합방하니 화로 입은 세포의 재생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카밀로 신부님은 왜 아픈지 그것을 정확한 진단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요법을 적용했는데
왜 낳았는지까지 설명하고 계시잖아. 왜 낳았는지, 어떻게 낳았는지를. 이것이 의학이에요. 아니, 그렇게 공부해 사암침을 쓸 수 있다고? 아니, 사암침이 만만한 침인 줄 아나 봐. 사암침이 만만한 침인 줄 아나 봐. 의학의 원단이에요. 의학의 원단.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암 환자들의 불면증, 통지방 퀘스천 마크 2개. 이건 잠시 땀 식힌 다음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